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올리브유,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맞습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볶음 요리에 올리브유 쓰고 계십니까? 전이나 부침개 부칠 때 올리브유 두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올리브유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에 독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올리브유로 자기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제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 사시는 72살 박오우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5년 동안 건강하려고 올리브유만 썼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요.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시는데 갑자기 오른쪽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칫솔을 떨어뜨리신 겁니다. 한 30초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하시는데 혀가 꼬이듯이 발음이 잘 안 나오신 거예요. 역시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일과성 뇌혈 발작, 쉽게 말해서 미니 뇌졸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지니까 대부분 그냥 넘기십니다. 아, 나이 탓이겠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 중 상당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때는 잠깐 막혔다 뚫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는 산소가 끊기면 단 4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4분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무서운 겁니다. 살아남더라도 한쪽 몸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혼자서는 밥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 목 옆에 있는 큰 혈관인 경동맥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을 넘고 있었어요. 정상은 130 이하인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일부러 비싼 올리브유만 사서 쓰셨는데 말입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프라이팬을 확 달군 다음에 올리브유를 넣고 달걀을 부치셨어요. 점심에는 올리브유로 채소볶음을 하셨고요. 저녁에는 올리브유로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하루 3끼 모두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가열해서 드셨던 겁니다. 5년 동안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높은 온도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사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바로 올리브유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주는 주인공이에요. 올레산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서 간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낀 녹을 벗겨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이에요. 거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이 폴리페놀은 혈관벽이 상처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올리브유가 정말 완벽한 기름처럼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온도입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가열하다 보면 연기가 올라올 때가 있죠? 그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람도 더위를 참다 한계가 오면 쓰러지잖아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참다 한계에 도달하면 연기를 내뿜으면서 성질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약 160도에서 18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볶음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200도에서 250도 사이입니다.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비율을 들어볼게요. 올리브유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가 180도인데 우리가 250도짜리 뜨거운 팬 위에다가 올리브유를 부어넣고 있는 겁니다. 마치 40도 더위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70도짜리 찜질방에 억지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올리브유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건강에 좋았던 올레산은 파괴되고 그 자리에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크롤레인이라는 놈,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직접 공격하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아크롤레인이 뭐라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도로 위에는 차가 잘 달리잖아요. 매끈하고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도로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흙이 끼고 점점 구멍이 커지다가 결국 길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아크롤레인이 혈관에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매끈했던 혈관 안쪽 벽에 상처를 냅니다. 작은 상처라도 한 번 나면 그 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먼지가 긁힌 벽에 잘 달라붙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찌꺼기가 점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전체 혈액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장기가 피의 5분의 1을 혼자 쓰는 거예요. 그만큼 뇌는 피가 많이 필요한 장기라는 뜻입니다. 뇌로 피를 보내는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 양쪽에 있는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으로 목 옆을 살짝 만져보세요.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시죠? 그 밑에 있는 혈관이 바로 경동맥이에요.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뇌로 올라갑니다. 이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조금 줄어드니까 별 증상이 없어요. 오르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혈관이 반 이상 막히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어르신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증상이에요. 미니 뇌졸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혈관벽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더 가는 뇌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한 번 막히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뇌세포는 4분 만에 죽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담당하던 기능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한쪽 팔다리를 평생 못 움직이시는 분,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 숟가락을 쥘 수 없어서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야 하는 분, 이분들이 전부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좋은 줄 알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참 억울하시죠? 좋으라고 했는데 독이 될 줄이야.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어르신도 그 뒤에 사용법을 바꾸셨어요. 볶음과 구이에는 올리브유 대신 발연점이 높은 다른 기름을 쓰시고 올리브유는 나물무침이나 샐러드에만 쓰시는 걸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경동맥에 쌓여있던 찌꺼기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미니 뇌졸중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단 하나, 사용법만 바꾸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오오 어르신, 76살이신 분인데요. 이분은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를 매일 한 스푼씩 공복에 드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5년 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두 가지를 잘못하고 계셨어요. 첫째, 올리브유의 종류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올리브유, 그러니까 정제 올리브유를 사서 드셨던 겁니다. 정제 올리브유에는 엑스트라 버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마치 현미를 깎아서 백미로 만들면 영양소가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요리할 때도 이 정제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볶음과 튀김에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하나도 못 드시면서 기름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과 빈 칼로리만 매일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체중이 7kg 늘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 MRA 검사, 그러니까 뇌 혈관을 찍어보는 검사를 했더니 뇌로 가는 혈관 몇 군데가 이미 좁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이분도 바로 교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올리브유 종류를 엑스트라 버진으로 바꾸시고 양도 하루 한 스푼으로 조절하시고 고온 요리에는 절대 쓰지 않도록 바꾸셨어요. 4개월 후에 체중이 3kg 줄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속 뇌혈관 검사에서도 더 이상 좁아지는 진행이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올리브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혈관과 심장을 망치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올리브유를 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습관 3가지. 이 3가지를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 절대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지 마십시오. 이건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올리브유가 견딜 수 있는 온도는 180도가 한계인데 한국식 볶음 요리는 보통 200도에서 250도 사이입니다. 특히 한국 요리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프라이팬을 먼저 바짝 달군 다음에 기름을 넣잖아요. 팬이 이미 200도가 넘는 상태에서 올리브유가 닿는 순간 올리브유는 바로 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좋은 올레선은 파괴되고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물질이 혈관벽을 상처내고 그 상처 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고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입니다.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기름이 이미 변질되었다는 뇌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연기가 보이시면 그 요리는 이미 독이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를 햇빛이 드는 곳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서 조리대 위에 두십니다. 예쁘게 보이니까요.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놓으시는 분도 계시죠? 쓰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햇빛이나 형광등을 오래 받으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파괴됩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열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폴리페놀이 혈관벽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보호막이 사라진 올리브유를 드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거의 없는 그냥 빈 기름을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I약을 뜨거운 자동차 안에 넣어두면 비타민이 다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올리브유도 똑같습니다. 빛과 열에 놓아두면 좋은 성분이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 올리브유나 사지 마십시오.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가 여러 종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일반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처음 짜낸 기름이에요. 화학 처리 없이 자연 그대로 짜냈기 때문에 올레산,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이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올리브유, 포장에 퓨어 올리브유라고 적힌 것은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대부분 날아가요. 도산의 김어르신처럼 정제 올리브유를 5년 동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이 칼로리만 매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좀 무섭고 걱정이 되시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쓴 거지? 하고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경험으로 정리한 올리브유 황금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따라하시면 올리브유가 여러분의 뇌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요리가 다 끝난 후에 올리브유를 넣는 것입니다. 아침에 된장국을 끓이셨으면 불을 끄시고 국이 살짝 식었을 때 올리브유를 한 스푼 넣어주세요.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한 스푼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밥을 지을 때 밥물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고 지으셔도 좋습니다. 밥알이 윤기가 나면서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도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 간장 양념에 올리브유를 살짝 섞어서 찍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불 위에 올리브유를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브유는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까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볶음 요리는 대체 뭘로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죠? 볶음이나 튀김처럼 높은 온도가 필요한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시면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약 270도로 매우 높고요. 포도 씨유도 약 216도, 해바라기 씨유도 약 230도로 높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볶고 튀기는 요리는 발연점 높은 기름으로 무치고 뿌리고 찍어 먹는 용도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올리브유를 사실 때 가능하면 어두운 색 유리병이나 틴캔에 담긴 것을 고르세요. 집에 오시면 빛이 들지 않는 찬장 안에 넣어두세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됩니다. 올리브유가 하얗게 굳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이 저온에서 응고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창온에 잠깐 꺼내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개봉한 올리브유는 가급적 2달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될수록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가 진행되어 좋은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병을 사시기보다 적당한 크기를 사셔서 빨리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기름은 기름이에요. 올리브유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스푼씩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특히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량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면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빈속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위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빈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중에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올리브유를 사실 때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세요. 영어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산도가 0.8% 이하인 것이 엑스트라 버진의 기준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기름이에요. 셋째, 제조일이나 수확 연도를 보세요. 올리브유는 와인과 다릅니다. 오래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신선할수록 좋은 기름이에요.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약물과 질환이 있습니다. 먼저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과다 섭취하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액 응고를 막는 약, 흔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하죠.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올리브유의 항혈전 효과와 겹칠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을 한번 겪으신 후에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와 시간 간격을 두세요.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담낭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우리 뇌와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이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뇌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HDL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떼어내서 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에 청소차 같은 거예요. 이 청소차가 경동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피가 잘 흐르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죠.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 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혈관이 좁으면 심장이 피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마치 좁은 옷으로 물을 보내려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심장이 과로하는 거죠. 올리브유가 혈관을 깨끗하게 넓혀주면 심장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이 편안해지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부정맥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관절염증이 가라앉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넷째, 뇌염증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 미세한 염증이 쌓이면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려져요.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은 이 뇌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의 통신선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꾸준히 드시면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맑은 상태를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올리브유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드렸는데 사실 올리브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올리브유의 올레산과 만나면 혈관 청소 능력이 2배로 올라갑니다.
청소부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 집이 더 빨리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채소와 통곡물도 충분히 드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과자, 라면, 튀긴 음식 같은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올리브유로 혈관을 청소하는데 다른 쪽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쓰레기를 계속 쏟아 넣으면 소용이 없겠죠. 둘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동네 한 바퀴만 도셔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이 뇌 혈관에 왜 좋은지 아십니까? 걸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뇌에 피가 잘 돌면 뇌세포가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식사 직후에 바로 걷는 것보다는 30분 정도 쉬었다가 걸으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지죠. 이 압력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겁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쌓이면 뇌혈관이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매우 좋은 기름입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까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하나, 절대 고온에서 가열하지 마십시오. 볶음과 튀김에는 바른 기름을 쓰시고 올리브유는 묻히거나 뿌려서 드세요. 둘,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빛과 열은 올리브유의 적입니다. 셋,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십시오. 정제 올리브유에는 건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넷,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이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올리브유가 여러분의 뇌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셨더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대전의 박어르 씨는 사용법 하나 바꾸셨을 뿐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에서 128로 떨어지셨고 미니 뇌졸중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건강한 다리로 걸어 다니시고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 이름을 부르시고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밥상 앞에 앉으시는 그 모습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뇌혈관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중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올리브유 바꿉니다 라고 한번 적어주십시오. 직접 글로 적으시면 실천하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올리브유를 잘못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분의 뇌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